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스토너를 다 읽어서 가져왔고요. 스토너가 가장 최근에 다 읽은 책이고,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걸 읽고 있었는데, 이게 요즘에 이직 이슈가 있으면서 책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 2달 만에 다 읽었네요. 일단 스토너는 어떻게 읽게 됐냐면, 제 책 친구 도현이랑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각자 고르고 그 자리에서 바꿔서 가져가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스토너를 한창 추천받았었기 때문에 스토너를 골랐고, 도연이는 양기자의 모순을 골라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꿔가지고 저는 처음에 모순을 읽게 됐고, 도연이는 스토너를 읽게 됐죠. 그래서 서로 밑줄을 쳐서 노인한테 돌려주자, 이런 재밌는 독서 방법을 제안을 해줘서 도연이가 읽고 밑줄 친 스토너를 제가 이렇게 읽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만나서 책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이런 독서 방법을 해보세요. 책 친구가 있다면. 일단 스토너는 그냥 도연이가 처음에 말을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남자의 일생을 담은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엥? 이랬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았고, 스토너가 뭔가 조금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착실을 한 아들이에요. 사실 근데 특출나는 것도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기까지 아주 평범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자도 그냥 평범하게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사건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대학생 시절에 절친한 친구 2명 있었는데 고든 핀치랑 데이브인가? 근데 그 데이브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구안을 가지고 똑똑하고 냉철한 그런 사람으로 주변 인물들의 약간 동경을 사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스토너도 마찬가지로 좀 데이브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군대에 끌려가느냐 마느냐, 군대에 자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서 스토너는 자원하지 않았고 데이브와 그 친구는 자원해서 갔는데, 그 동경을 받았던 데이브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죽음으로써 스토너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이 그런 심경의 변화가 막 파도처럼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흘러가요. 이 사람이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쨌든지 그렇게 죽고 나와서 또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이디스가 누구냐면 아내예요. 이디스가 이상한 거를 점점 알아차리는 그게 아닐까.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고 자기와 얘기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몸을 섞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아기도 돌보지 않는, 심지어 말도 예쁘게 하지 않는 그런 여자. 처음에는 이런 여자가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스토너가 이런 가정을 계속 이어오고 아기도 자기가 혼자 돌보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다가 그 학교에서 뜻이 맞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2집 살림을 몰래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은 이런 2집 살림을 하게 되는 스토너를 이해하는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번째 또 사건이 있는데, 어떤 그 학과에서 몸이 불편한데 되게 괴짜 같은 학생이 있어요. 막 자기 말이 무조건 다 없고 나는 이 공부에 대해 엄청나게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런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지도 교수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돼요. 왜냐면은 스토너는 그 학생한테 이 학생은 이 대학원에 다닐 자격이 충분치 않다. 왜냐면 능력이 모자라다라고 냉철하게 판단하지만 그 지도 교수는 너는 지금 이 친구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다. 나 네가 그렇게 못된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막 조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랑 능력도 비슷하지 않은데 그거를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제 입장은 스토너 입장이고 왜냐면 어쨌든 그 능력을 키워서 나중에 교수가 되는 건데 그 교수한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무슨 죄예요? 하지만 이런 저와 가치가 다른 그 지도 교수 이름이 뭐야? 기억도 안 나요. 어쨌든 그 교수랑 스토너는 거의 20년인가 얘기를 안 하고 지냈다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두꺼운 책에서 이렇게 2군데밖에 표시를 안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스토너의 외로움이 너무 잘 묘사된 부분이고 왜냐면 아내는 그렇게 못됐지 자기 혼자 집안일 그다음에 바깥일 얜 다 돌봐야 되지 늙어가지 아무래도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을 타던 도중에 여자를 만나게 되고 바람을 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숨겨도. 왜냐면 학교 안에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 바람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받기 시작해요. 스토너도 마찬가지고 그 캐서린이라는 사람도 그 학교에서 자르겠다 라고 그 지도 교수가 협박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둘이 헤어져야겠다. 우리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서로 제자리로 돌아가면 뭐라고 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지금 제 상황이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은데 스토너의 일상이 굉장히 무료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지금 뭔가 그렇거든요. 여기 있으면서 무료하다는 게 삶이 그냥 안정적이에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없고 잘 굴러가는 게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삶이랑 나랑 구분을 못하겠어요. 내가 없는 느낌이 들고 이 삶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받고 싶을 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도 스토너도 그랬던 것 같고 뭔가 너무 안정적인 삶은 삶이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불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내가 있다고 느끼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감정이 아닌가. 불안. 뭔가 지금 저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바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 너무 사랑하는데 언제 들킬지 모르고 이 관계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스토너는 이 관계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아마 이 바람의 기간만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간 같다고 저는 느껴요. 바람을 옹호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만약에 자신을 찾는 길이라면 바람도 하나의 그냥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사람들이 홍상수랑 막 김민희랑 그게 사랑이냐 하는데 진짜 사랑 같지 않아요? 누가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뭔가 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너무 안 되고 또 어쨌든지 간에 저는 스토너에서 제 경험이 이렇게 덧대어가지고 이런 감상을 남겨봅니다. 근데 제 스타일의 책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부돈하고 솔직히 재미가 그닥 있진 않아요. 그냥 정말 일상의 느낌. 근데 이렇게 근데 파멸이라는 단어도 스토너한테 너무 뭔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 같아요. 뭐 파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뒤에 써있는 게 스토너는 계속 참다가 살았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모든 거를 이해해주는 게
악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모두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걸 참을 수 없고 나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걸 이해하고 그걸 참는 게 그걸 그대로 놔둬가지고 이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스토너를 굳이 뭐 인내심 그다음 뭐 삶을 대변하는 자 뭐 이렇게 써있는데 물론 그렇게 씁쓸한 삶을 대변하는 그런 건 맞는 듯. 근데 스토너 같은 삶을 살고 싶진 않은 듯. 근데 이 작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토너가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썼지만 그는 왜냐면 그 자기의 일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는데 열정이 있었던 건 인정. 그게 가장 뭔가 값진 열정 중에 하나라는 건 인정. 근데 그 속에서도 나를 찾지는 못했던 것 같은 스토너가 안쓰러웠던 책입니다. 스토너 평은 오늘 여기서 끝. 다음 책은 아마도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거든요. 포에버리즘이라고 을지로 노말 A에서 산 책인데 거기 되게 재밌는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포에버리즘은 지금 사회에서 이제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영원히 저장할 수 있고 그게 과연 우리가 노스텔지어를 삭제하는 건지 잘 다루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영원함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 책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즐거운 독서 생활 하세요. 안녕.